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요. 우리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큰 것 같이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들어가셔서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 나온 거 보시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방송국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면 또는 디지털로 넘어가면 시청이 높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처럼 한꺼번에 올리는 콘텐츠와 일주일에 한 개씩 나오는 콘텐츠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선생님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처음에 넷플릭스 가입하시고 3주 만에 하시는 첫 번째 멘트가 있습니다. 평가. 볼 게 없네. 다 뒤져보시고 나니까 볼 게 없는데? 뭘 보라는 거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일주일에 한 개씩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오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는 이유, 방송 프로그램 안 많아서 그래요. 방송 광고를 하면 TV에 나오는 광고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PC 모바일에 나오는 거 디지털 광고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봅시다. 유튜브를 PC와 모바일에서 보시다가 광고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디지털 광고죠. 자,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TV는 인터넷 연결이 돼서 유튜브 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TV로 보시다가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를 만나셨어요. 그럼 얘 TV 광고인가요? 디지털 광고인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매체가 융합되고 있고 사람들이 변해가고 매체가 변해가고 있다는 건 다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광고비, 그다음 매체의 순위 이런 거 계산하실 때는 1980년대 이전부터 쓰셨던 4대 매체 광고비 그대로 쓰십니다. 그 기준이 정말 지금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안 해보시고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특히 제1기획 같은 데서 만들어놓은 광고 영감에 나와있는 광고비로 매체 시장이 어떻다 말씀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요즘 TV로만 보시던가요? 유튜브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걸려있는 광고가 나오면 방송 프로그램 보시다가 나오는 광고가 나오면 걔는 방송 광고 아닌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배 빠르게 변하고 있고 완전히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잣대와 시각은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률은 전체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야 그렇지 TV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광고비랑 매체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광고가 하나로 통합되고 매체가 다 통합되고 있는 와중인데 아직도 우리는 TV 광고비, 디지털 광고비, 신문 광고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건 생각보다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다가 지금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전체가 변화된 걸 살펴보시면서 나의 전략을 어떻게 짤 건가에 대한 고민, 그걸 짤 때 어떻게 짜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고 어떤 시각을 전제하시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보셨던 거 전부 다 폐기하시고요. 다시 짜셔야 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이전까지 있었던 건 선생님들한테 편향만 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지표는 아주 옛날부터 그냥 왜 이걸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계속 써보기만 하셨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 번도 다시 리뷰해보시지 않은 데이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살펴보셔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강의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뵙는 분들에서 약간 제가 오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좀 죄송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셔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미디어 산업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서 선생님들이 잘 되셔야 제 후배들하고 저도 먹고 잘 삽니다. 잘 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걸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목적에서 조금 세게 얘기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난리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실시간에서 쭉 늘면서 같이 따라 늘잖아요. 그 뒤에 얘가 안 들고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여기에 계속 인구들이 따라붙습니다. 굉장히 좋은 형태이긴 한데 만약에 이거랑 다 합쳐서 실시간으로 다 몰았으면 인류형은 저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죄송합니다. 젊은 분도 계시는데 제가 한꺼번에 연령대를 올리는 것 같아서 방송이 시작할 것 같다 그러면 집에 뛰어가던 세대입니다. 야 놓치면 안 돼! 와! 요즘 세대는 야 왜 뛰어? 잠깐만 이렇게 하시거나 야 좀만 기다려봐 넷플릭스 올라와, 좀만 기다려봐 VOD 올라와 이러시는 세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매체 전략과 매체 이용 습관과는 완전히 다른 걸 쓰고 있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체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시요. 넷플릭스에 우리 컨텐츠를 주는 게 방송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요 선생님들하고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 우리 기사를 네이버한테 주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지금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하실 때처럼 방송도 지금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 고민 안 하고 그냥 주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내가 굳이 왜 방송사 홈페이지 또는 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내 시간을 맞춰가면서까지 그걸 왜 봐야 돼? 실시간이 죽어있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뭘 뜻하냐면요, 사실은 시간대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는 건 미디어가 계획한 시간에 시청자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요?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것도 신문 같은 경우도 조간을 줄 거냐, 석간을 줄 거냐, 아니면 인터넷에 언제 올릴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셔야 될 텐데, 그건 매체가 기획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VOD나 이런 게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언론사가 생각하고 있거나 매체사가 생각하고 있는 편성 개념의 타이밍은 수용자는 안 받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거야. 난 이때 줄 거야. 아니 필요 없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거야. 이게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냐에 대해서 급격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고, 대단히 무서운 점은 뭐냐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VOD를 보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홈쇼핑사도 마찬가지인데, 홈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할 줄 모르시던 어르신들이 홈쇼핑을 보시면서 물건을 주문하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는 제가 안 담았습니다만 홈쇼핑으로 전화 주문하시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시는 것도 알고 계실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냐, 유튜브에 젊은 세대 제일 많으실 것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60대 할아버지가 제일 많습니다. 60대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여자 중에서 제일 많고 60대가 다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유튜브를 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플래닝 전략 또는 매체를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의 전략에서 사실은 실패한 모양새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모든 매체들이 만드는 거에만 신경을 쓰셨지 유통하는 건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다시요? 언제까지 만들어 이건 잘 하시는데, 야 이거 만드는 거 어떻게 유통해? 이건 잘 모르세요. 예전에 나왔던 뉴욕타임스 현신 보고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배분하고 어디에다 인터넷에다 어떻게 퍼날릴 거고 사람들이 홈페이지로 어떻게 옮길까를 고민해봐야 된다. 뉴스 유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10년 지났습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 만드셔서 넷플릭스에 바로 올리는 게 좋아? 조금 있다가 올리는 게 좋아? 일주일 뒤에 올리는 게 좋아? 실험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나서 넷플릭스가 이미 제작사하고 계약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주거나, 많이 해봐야 한 12시간 정도 뒤에 올라가거나 이 정도가 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유통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조금 지나치게 비유를 하면 한우 농가신데 여태까지 한우 키우는 것만 고민하셔서 이걸 마트에다 팔아야 될지 이마트에 주는 게 단지 동네 정점에 주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거죠. 되게 흥미로운 겁니다. 요즘 소고기도 이력제를 합니다. 어디서 얼마나 파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만드신 콘텐츠는 어디서 얼마나 보는지를 아시기가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PC 모바일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많이 보냐? 실제로 조사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다 시간이고 비율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동영상은 많이 보는데요, 방송 프로그램 별로 안 봅니다. 많이 볼 거 있으시잖아요. 생각보다 안 봅니다.
저게 한 달치거든요. 한 달에 126분 정도 본다는 뜻은 모바일에서 126분이라는 건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3분. 안 쓰시는 분 포함해서 하루에 3분 본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3분이면 뉴스 두 꼭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보실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많이 본다고 생각하실까?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건 되게 흥미로운 지적인데 하실 때요. TV는 그냥 습관으로 보시기 때문에 본 게 기억이 안 나요. 뉴스 한 편 보시면 1시간이거든요. 그걸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1시간 보시더라고요. 그럼 1시간 동안에 검색하셔야죠. 만나보셔야죠. 광고 스킵하셔야죠.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씩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근데 텔레비전을 1시간씩 보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한 프로그램 하나만 보시면 1시간입니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인식조사로 아마 물으시면 90% 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쓰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주중에 누적해서 얼마냐인데 평균으로 5분 보는 거하고 일주일에 누적해서 1시간 보는 거 어느 게 더 매체한테 유리하냐면 매일 5분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안 하다가 팡 튀어올라서 보고 그 다음에 안 보고 이거보다 작지만 해서 계속 보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우린 그거는 착시로 자꾸 생각하시는 거죠. 아, 내가 봤더니 나 시간 날 때 그렇게 해. 시간 날 때 말고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빈지 비행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많아. 여유 시간 없으면 안 본다는 뜻이잖아요. 매일 보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얼마나 보시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습관적으로 우리 매체를 본다는 건 대단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KBS 9시 뉴스를 많이 본다. KBS 보도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얼마나 큰 유산이신데 그러냐고. 그거만큼 좋은 게 습관 고객 필요 없고요. 충성 고객 필요 없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고객 필요 없고 제일 좋은 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면 단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단골이 많은 서비스가 나쁜 서비스인가요? 근데 우린 그 단골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야, 우리 뉴스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이 진짜지. 습관적으로 오는 게 진짜냐? 습관적으로 오는 게 진짜. 이제 미국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제가 한 10분 안에 얘를 끝내볼 생각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미난 것만 딱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이제 TV도 디지털화가 돼서 디지털 매체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있는 이 그래프는 TV를 보는 플랫폼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채널이 아닙니다.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방송 채널이 아니고요. 전파로 보시는 거, 케이블로 보시는 거, 인터넷 연결해서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거든요. 2021년 5월달에 방송 전파로 보시는 거 25%였거든요. 미국 가정 내에서. 근데 24%로 줄었죠. 케이블 39%였는데 13% 빠졌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TV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본다는 게 26%였는데 이만큼으로 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화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뜻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PC랑 모바일에서 넷플릭스를 봐가 아니고 TV를 보는 게 미국의 대세입니다. 아마 출장 가셔서 다 아시겠지만 와이파이로 스트리밍 보시다가 아마 손톱을 부으실 겁니다. 이걸 미국이 다 와이파이 연결해서 보거든요. 왜냐면 걔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땅이 너무 넓어서 그렇게 이동 통신망 뿌리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와이파이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매체를 쓴다라고 했을 때 제일 큰 건 아직도 TV입니다. 그런데 TV에서의 제일 큰 무서운 점은 뭐냐? 이겁니다. 케이블이 39에서 26% 줄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료방송 가입자가 줄고 있다는 뜻이죠. 돈 내고 TV 보는 사람이 줍니다. 대신에 뭘로 보냐면 스트리밍으로 보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TV 쪽에서 되게 신기한 거 보시면 아시는 거를 해볼게요. 유튜브 아실 거고, 넷플릭스 아실 거고, 아마존이고, 디즈니 플러스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웨이브 비슷한
그 지상파 채널들이 만든 훌루라는 서비스, 로프는 별도의 스타박스가 갖고 있는 건데 잘 모르시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투비라는 데가 있고요. MBC에서는 피코크가 있고, HBO에서는 HBO 맥스가 있고, 그다음 파라마운트 플러스인데 얘는 우리나라로 치면 드라마 제작사 같은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007도 갖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시리즈도 갖고 있거든요.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웨이브랑 계약했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근데 노란색으로 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투비, 투톡? 오늘 돌아가셔서요. TV가 얼마나 많이 디지털화됐는지를 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댁에 TV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시면 TV를 딱 켜셔서 맨 밑에 라인에 앱들이 있습니다. 그 앱에 삼성전자 TV면 삼성전자 TV 플러스, LG 거면 LG전자 채널 플러스에 들어가 보시면 한 500개쯤 되는 채널을 만나실 수 있어요. 야, 우리나라 방송사가 500개가 아닌데 말이 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저기 있는 투비와 플루토는 뭘 하는 거냐면 채널이 꼬르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TVN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채널 도깨비, 하루 종일 도깨비만 합니다. 이토록 친절한 배신자 MBC 드라마인데 그 MBC 드라마로 채널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형사 가제트 옛날에 보셨고 늘어나는 팔 나오고 했던 애 있잖아요. 걔도 채널로 존재합니다. 그걸 공짜로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방송처럼 광고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디지털화 되는 거냐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TV를 사람 광고주가 타겟을 못하는 건 너무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인데 프로그램이 한계예요. 야, 애들한테 접근하고 싶어. 카제트가 하면 됩니다. 주부들한테 접근하고 싶어 그러면 그 데스퍼레이트 와이프라고 위기의 주부들이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 가면 됩니다. 야, 요놈친한테 저기 조금 젊은 친구들한테 해보고 싶어 그러면 로스트 같은 거 또는 뭐 잘 아시는 그 소코필 나왔던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거 채널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 광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기반해서 그걸 잘 보는 사람들의 타겟팅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라이브 시장이 아니라 라이브 같은 콘텐츠 중심의 채널이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단톡이긴 한데 이게 흥미로운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지금 트렌드가 어디까지 왔냐면 CBS에서 나온 영 쉘덕이라는 드라마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빅뱅 지옥이 혹시 아세요? 네. 거기 나오는 쉘덕은 젊은 때입니다. 미국에서 쓰는 시트콤 중에 지금 1등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거 보시면 실시간으로 본 거랑 비실시간으로 본 거랑 딱 반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처럼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CBS는 라이브에서도 돈 벌고 무료에서 돈 벌고 패스트에서 돈 벌고 돈을 법니다. 우리는 부여대 좀 끝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채널 운영에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장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TV가 대단히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모양으로 바뀌고 있고 흥미로운 사실은 야 그렇게 되면 유튜브랑 딴 데서 1등이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에서 이런 거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공되어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본 것 중에 직접 자기가 제작한 컨텐츠로만 합산해서 시청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유튜브가 2등이고요. 1등은 지금 18개월째 월트 디즈니가 1등입니다. 방송 채널이 1등이고요. MBC 아직도 1등이고요. 파라마운트 마찬가지고요. 폭스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 넷플릭스 여기 쭉 내려가 보면 대부분 다 방송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미난 얘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걸로 해서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1등했거든요. 모든 국가에서 1등은 딱 한 주만 1등했고요. 딱 한 나라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1등을 못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에서 다 1등했거든요. 딱 한 나라 때문에 1등을 못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인도? 중국? 아닙니다. 중국은 넷플릭스를 못 봅니다. 인도? 네. 그 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딱 한 번 딱 한 주 1등했고요. 그 온도도 전부 다 올라가고 그때 딱 한 번 1등했고요.